연봉 1억. 와, 정말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죠. 근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 뒤에 숨겨진 그 진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어떠세요? 혹시 딱 내 얘기다 싶지 않으신가요? 분명 소득은 늘었는데 이상하게 삶은 더 팍팍해진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4명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연봉이라는 숫자에 얼마나 깜짝 속고 있었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36세 김준혁 부장입니다. 연봉 1억. 이야, 누가 봐도 정말 성공한 직장인의 표본? 바로 그 자체죠. 물론 그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준혁 씨가 하루는 자기 시급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연봉 1억을 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으로 싹 나눠보니까 와, 시급이 4만 6천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오,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착시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실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잦은 야근, 주말 출근은 기본이고요.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하는 업무, 심지어 새벽에 눈 비비며 이메일 확인하는 시간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 시간을 전부 다 더해보니까 실제 주간 근무 시간이 무려 62.5시간에 달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다시 계산하고 거기서 또 세금까지 떼고 나니까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진짜 시급은 믿어지세요? 고작 2만 5천 원대였던 겁니다. 처음에 계산했던 그 명목 시급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저기 보세요. 명목 시급에서 실질 시급으로, 그리고 세후 실질 시급으로 뚝뚝 떨어지는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연봉 1억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현실입니다. 심지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랑 비교하니까 그 차이가 더 기가 막힙니다. 연봉 총액은 친구가 훨씬 많지만 세금을 뗀 실제 시급은요, 무려 3배나 차이가 났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진짜 소득은 연봉 액수가 아니라 바로 이 세후 실질 시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저축이 비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번엔 버는 돈이 아니라 모으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34세 박수진 과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진 씨가 8년 동안 세금을 떼고도 4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녀의 순자산은 고작 3,200만 원. 계산해보니 저축률이 8%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 돈의 92% 이상을 그냥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같은 기간 똑같은 연봉을 받은 동기 지수 씨랑 비교한 결과인데요. 지수 씨는 저축률을 50%로 유지하고 또 그걸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 순자산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수진 씨의 거의 5배 가까이 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남기고 또 그걸 어떻게 불리느냐가 당신의 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분명히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세 이동욱 부장. 이분은 순자산이 2억 2천만 원이나 되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월간 현금 흐름을 들여다보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높은 대출 이자에다 각종 생활비, 그리고 명절이나 휴가처럼 갑자기 나가는 비정기 지출까지 다 따져보니까요. 매달 35만 원씩 마이너스, 즉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의 후배인 민준 씨와의 비교예요. 민준 씨는 순자산도 더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부채가 없어서 매달 135만 원의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부는요, 서류상의 자산 규모가 아니에요. 매달 내 통장에 꾸준히 쌓이는 플러스 현금 흐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정서연 차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안정적인 고연봉자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직장 생활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는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만 나오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자산이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수동소득입니다. 서현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100%가 일을 멈추면 같이 멈춰버리는 바로 그 근로소득이었다는 점이죠. 반면에 그녀의 동료는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월급 말고도 1년에 4,600만 원이 들어오는 수동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진실입니다. 근로소득은 언젠가 끝이 있지만 잘 만들어둔 수동소득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자, 지금까지 4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봉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4가지 진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훈들을 하나로 모아서 진짜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길, 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정리해볼까요? 첫째, 당신의 진짜 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실질 시급이다. 둘째, 당신의 부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저축률이 결정한다. 셋째, 당신의 재산은 순자산이 아니라 월간 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넷째, 당신의 자유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수동소득에서 나온다.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4가지 진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5단계 로드맵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1단계, 20대에는요, 실질 시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저축률 50%를 목표로 종잣돈을 빡세게 모으는 겁니다. 2단계, 30대 초반에는 그 돈으로 첫 번째 수동소득 자산을 마련하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요. 그리고 3, 4단계를 거치면서 30대 후반과 40대에는 이 수동소득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장하고 월급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낮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5단계, 50대가 되면요. 일이 더 이상 생계를 위한 필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 되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그 숫자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시간의 진짜 가치, 돈을 모으는 능력, 매달 통장에 플러스가 찍히는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 이 4가지가 바로 당신의 진짜 소득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